그러니까 정부가 볼 때는 다주택을 규제하고 있는데 집값은 왜 오르지? 누가 집을 사? 라고 들여다보니까 1주택자가 사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투기로 보니까 전세 끼고 사는 게 문제라고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 비거주 1주택이 집값을 올리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을 오래 하게 되면 집주인은 이사도 안 가요. 자기 집이니까. 전세는 더 안 나오고 회전이 안 되고 주자체든 정부든 거래가 자주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비거주 1주택 너 잘못됐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줄이고 종합부동산세 공제도 불이익을 줄 거야 라고 하면 애도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고 하면 애도 받아들여. 근데 본인은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한지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가 야단을 친다? 애가 울고 화내요. 억울하다고. 지금 국민들이 억울하다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집안을 샀는 게 뭐가 문제야 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는 정책을 보게 되면 부정의 효과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누구를 위한 공정과 정의일까요? 국민, 집 가진 사람도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주 1주택을 때리는 건 최악의 정책이다. 반드시 실패한다. 비거주 1주택자 논란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삶하고 관계가 있으니까요. 이 막연하게 보게 되면 과거에는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은 투기, 1주택은 실소유라고 이제 구분을 했는데 2018년까지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다가 2019년부터 줄어듭니다. 서서히. 왜? 불리하거든. 박근혜 정부 때 2013년부터 2017년, 18년까지는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키고 혜택을 많이 줬기 때문에 유리하니까 다주택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2019년부터 불리해. 그래서 이제 안 합니다. 다주택을 안 하고 이제 줄이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집값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부가 볼 때는 야, 다주택자가 줄고 있는데 다주택을 규제하고 있는데 집값은 왜 오르지? 누가 집을 사? 라고 들여다보니까 1주택자가 사는 거예요. 아, 그럼 1주택자들도 뭔가를 투기가 있겠구나. 이분들은 이제 투기로 보니까 그러면 뭐지? 라고 보니까 전세 끼고 사는 게 문제라고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 비거주 1주택이 집값을 올리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지방에서 올라오고 나면 이제 집값에 자극을 주는 거는 맞는데 모든 정책은 명암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거주 1주택인데 역설적으로 이제 뭐냐면 전세 낀 집이에요. 전세 끼고 산 사람이야. 비거주 1주택 너 잘못됐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줄이고 종합부동산세 공제도 불이익을 줄 거야 라고 하면 집주인들은 어떻게 하죠? 1주택자는 그 집에 입주를 하거나 입주하게 되면 세입자를 쫓아보내게 되죠. 그럼 세입자 주거 안정은 불안해지고 1주택자들은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불만은 전세 끼고 집 하나 샀어. 우리가 투기를 했다고 본인은 생각할까요? 아, 대한민국에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내가 살다가 전세 줄 수도 있고 살 때 전세 끼고 샀다가 나중에 내가 입주할 수도 있고 입주 안 하고 전세 끼고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마음은 편하잖아요. 여차하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방어는 해야 되니까 공짜로 샀다고 나는 취득세 내고 팔 때 양도세도 낸다니까 매년 보유세도 내 나름대로 사회의 역할을 하고 그 집은 또 세입자한테 줬네? 전세금도 많이 안 올렸어. 그 사람이 자기 투기했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애도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고 하면 애도 받아들여. 근데 본인은 납득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한지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가 야단을 친다? 애가 울고 화내요. 억울하다고. 지금 국민들이 억울하다잖아요. 비거주 1주택은 너 왜 그러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집 하나 샀는 게 뭐가 문제야?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규제하잖아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집 가진 사람을 100으로 본다면 15%가 1주택자고요. 85%가 다주택자입니다. 이 85%를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 비거주 1주택자가 얼마가 되느냐, 뭐 수도권에 서울에 83만 명이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1주택자도요. 거주 1주택자도 화가 납니다. 왜? 여차하면 나도 비거주 1주택이 될 수 있거든. 야, 1주택까지 건드린다고? 야, 이 사람들 너무하네? 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거는 매우 위험한 전략이고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해서 집값이 안정되면 괜찮다니까? 비거주 1주택 규제해가지고 안정 안 된다니까? 오히려 전세만 더 죽어요. 내가 인천에 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성동구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전세 줬는데 정부가 규제한답니다. 비거주 1주택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인천 집을 빼고 전세 빼고 성동구에 집에 입주하겠죠. 성동구에 사는 세입자는 쫓겨나갑니다. 이게 정의일까요? 이게 주택시장 안정일까요? 그래서 좋은 지역들은요, 이제 집주인들 비중이 늘어납니다. 이런 정책을 오래 하게 되면. 집주인들이 오래 살아. 집주인은 이사도 안 가요. 자기 집이니까. 전세는 더 안 나오고 회전이 안 되고 집주인이 눌러 앉아버리니까 주자체든 정부든 거래가 자주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취득세도 받고 양도세도 받는데 집주인이 오래 거주해버리면 보유세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려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어떻게 돼요? 보유세 올리고 조세 저항이 생기니까 표심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저는 비거주 1주택을 때리는 건 최악의 정책이다. 반드시 실패한다. 이거는 매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집값이 안정되면 괜찮은데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 끼고 사서 지금 집값이 오르고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왜곡이 되고 문제가 됐을까요? 뭐 이 정도 문제가 됐을 수는 있어도 크게 보면 이런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고요. 항상 정책을 할 때는 부정의 효과와 긍정의 효과를 붙여서 긍정의 효과가 많을 때 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정책을 보게 되면 부정의 효과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게 맞을 것 같은 정의, 공정 실현을 위해서 하다가 누구를 위한 공정과 정의일까요? 국민, 집 가진 사람도 국민입니다. 물론 전세 사기, 무자본 갭 투자해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세입자 돈을 갈취하고 그거 나쁘지. 그런 거는 때려잡아야지.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는요.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85%고요. 2주택까지 합하면 93%예요. 3주택 이상은 7%도 안 돼요. 그리고 100채 가진 사람 자꾸 얘기하거든요. 대통령도 그렇고 관료들도 정책실장. 100채 이래 가진 사람은요. 대부분 비아파트예요. 빌라 오피스텔을 50채, 100채 가지고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울에 아파트를 100채 가진 사람은 진짜로 있다 그래도 10손가락 안에 들걸요? 서울 아파트를 100채 이상 가진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서울에?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는 2주택에서 끝나고요. 1주택자가 85%, 2주택자까지 93%니까 빼버리면 실제로 아파트 다주택자들은 많아야 3주택이고요. 저는 제 주변에 서울 아파트를 괜찮은 거를 4주택 이상 가진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외곽 지역에 뭐 일산 신도시나 병점이나 고양시 화정행신동 이런 외곽 지역에 의정부 이런데 여러 채, 세 채, 다섯 채 뭐 이렇게 가진 사람은 봐도 오피스텔 빼고 아파트만 수십 채 가진 사람, 100채 가진 사람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아파트와 아파트는 좀 구분해야 되고요. 그럼 비아파트를 100채 가지고 임대사업하는 사람이 엄청난 투기꾼일까요? 빌라 100채 가진 사람? 건물 하나에 빌라가 20개 들어있어. 이 건물 5개 가진 사람이 엄청난 투기꾼일까요? 이분들은 그냥 월세 수익을 얻는 임대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100채 가진 사람을 아파트 100채로 착각하면 안 된다. 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관료들 보니까 강남 아파트를 100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이런 괴물이 있는 줄 착각하는데 강남에 아파트 100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진짜 데리고 와봐요. 거의 없습니다. 세금 폭탄 맞아요 또. 100채 가지면 와 보유세만 해도 1년에 수십억 나올 텐데 말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어떤 할머니인데 서울 강북에 이제 건물을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호실이 20개인가 들어있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이 20개 있었는데 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택 수가 잡히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어서 임대사업을 등록해도 주택이 20세대가 돼버리잖아요. 졸지에 20주택이 되는데 건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20주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 집을 팔아버렸네? 파니까 어떻게 돼요? 건축업자가 사서 다 명도시키고 멸실시켜서 사옥 지어버렸거든요. 그럼 세입자 30명은 보금자리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정책이죠? 이 보유세를 올려서 얻은 게 뭐지? 4억 올린 사람만 땅값이 올라서 돈 벌었어요. 이 할머니도 세입자한테 월세 조금 받아서 노후 생활하고 싶었는데 세금 부담 때문에 팔아. 세입자들은 다 쫓겨나가. 이런 게 옳은 정책일까요? 강남 아파트를 30채 가졌다 그러면 저도 야 이거 너무하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겠으나 대부분의 다주택자들 특히 주택수가 많이 가진 사람들은 비아파트라는 점은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고요. 비아파트는 투기가 아닙니다. 그냥 임대 수익, 월세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아파트의 주거의 판을 깨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세금, 공급, 대출 중 1순위는 뭘까요? 뭐 공급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세금은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는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매물이 나올 수 있게 밸런스는 맞춰야 되죠.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면 조세 저항 반드시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이제 거래세를 내려서 밸런스를 맞추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급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서울에 공급이 안 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걸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공급을 늘리기 어렵다면 소프트웨어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하고 있다면 3기 신도시를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찔끔찔끔하지 말고 날을 잡아서 뭐 12월 첫째 주에 청약 페스티벌을 열든지 그리고 분양가는 사전 청약을 하되 앞으로 올라가는 거는 정부가 책임질게 라든지 반값 아파트 뭐 토지 임대부 같은 걸 늘린다든지 서리풀 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뭔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거지. 기다려봐 2030년까지 착공할 거야. 그거 국민들 믿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걸
된다라고 자꾸 거짓말하다가 정책의 신뢰만 떨어지고요. 차기 정부도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하자. 그리고 충분한 준비가 될 때까지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주택자들은 세입자한테 전세집을 월세집을 공급해주는 임대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과도한 이익을 가지고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면밀하게 설계를 해서 너무 지나치지 않게 혜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는 있죠. 과거에 혜택이 너무 많았다면 4년, 8년 임대 사업자가 짧다면 10년, 20년으로 해서 10년 동안 전세금 안 올리는 사람한테 양도세 50% 감면해 주는 게 그게 과합니까? 20년 동안 안 올린 사람한테 양도세 면제해 주자는 게 그게 과하다고요? 그러면 본인이 임대 사업을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지. 국가 SH, LH가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서 공공임대하느니 저는 개인이 이렇게 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우리 혈세를 더 유용한 곳에 쓸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공존하는 세상 그리고 정책 기대를 해봅니다. 막막한 시청자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선 목표는요. 주거 안정이에요. 우리는 투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집을 여러 채 사서 돈 벌자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여러 채 사면 안 됩니다. 세금 여러 가지 규제를 받기 때문에 절대 집 있는 사람이 추가로 구입하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하고요. 이제 없는 사람, 무주택자가 집 하나는 사야지 전월세가 쉽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판이 깨져버렸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렇다고 정부가 갑자기 정책 기조를 바꾼다?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들은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 집 매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돈이 없는데요. 자기 돈에 맞춰야 이게 한 1억 이하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역을 인천이나 안산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번져 나가야 옮겨야 될 것 같고요. 2억 이상 된다라고 한다면 서울의 재개발 구역들 빌라 물건들 2억에서 6억 사이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몸테크 해야죠. 어떻게 돈이 모자라는데 몸테크 하든지 재개발 빌라를 전세 끼고 사고 본인은 월세를 살든 그거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나는 좋은 데 살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홍명보 감독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능력이 없는데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다가 지금 개욕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내 상황에 맞춰서 나만의 보금자리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이 부족하면 내 돈에 맞춰서 경기도로 가든 인천을 가든 서울 내에서 재개발 구역을 빌라를 사든 해야 되고 아니면 면적을 좀 줄이든지 전용 84가 안 되면 59로 가야지 무리한 대출을 받고 신용 대출까지 받아서 막 고집을 피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10년 정도는 보유하는 집을 가지는 게 우리의 주거 전략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또는 리스크 대응을 하면서 금리가 언제든지 올라간다. 어떤 정책적인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보수적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면서 나만의 상급지, 나만의 주거 안정을 찾는데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